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13년 넘게 일을 하셨고 익산의 이 산업단지에 그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있는 11개 기업은 적당한 가격에 에너지를 그동안 공급받으면서 기업 활동을 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기업이 인수해 갔을 때 고용 불안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불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거고, 또 실제로 어떤 요구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이제 원체 저가로 계약이 될 상황이니까 고용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중부 쪽에서는 그냥 5년 보장을 하겠다.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사실 5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사실 그 5년도 저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중부 발전이 있었음에도 여기가 흑자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흑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즉시 사기업은 철수가 당연시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각에 또 매각,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 아. 지금 이 한 번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지치는데 그게 여러 차례가 되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직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110여 명의 이제 그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탈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한 4-5명 정도는 이탈을 했죠. 인근의 다른 회사로. 그러면 말씀처럼 안정적인 어떤 경영이 되지 못하다 보면 고용 불안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이탈하시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력을 가지신, 기술 노하우를 잘 가지신 또 그런 어떤 전문 인력들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운영이 저희도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경력 쌓았던 사람들은 나가고 대체로 이제 뽑은 직원들도 물론 있지만, 그게 이제 다른 데서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들어와서는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설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보도 나오던 중에 보니까 그 사측에서 이렇게 뭐 노동자분들 아니면 노조분들 좀 이 매각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색출을 한다거나 노조의 어떤 활동을 좀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도 있었다는 뭐 보도 같은 거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노조를 결성을 하겠다고 그 3차 설명회 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성을 하기 직전에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날, 그날 당일에 사장이 이제 부서장 모아서 직원들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라고 실제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성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사장님한테 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성공에너지 직원들을 좀 보호 좀 해주시라. 네네네.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내 소임엔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날 지금까지 이제 고용 쪽으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네. 한 회사의 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상으로 이제 직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보호하거나 뭐 이래야 될 나의 의무조차가 없다. 그냥 나는 여기에 파견해서 중부발전에서 보내서 와 있는 사장일 뿐 난 당신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적자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뭐 임금 인상도 거의 없던 수준이고, 근데 퇴직금조차도 그 지금 경영진들이 다 탕진하고 이렇게 이런 좀 상황도 있다면서요. 한 번 인상을 했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 저희 한 8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오신 사장님이 좀 지금까지 통틀어서, 그리고 그분이 계속 사장님이셨으면 저희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딱 한 번 해주셨어요. 16.8%.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그냥 전무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충당금이라고 있어갖고 충당금을 100%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어기면은 그것도 이제 뭐 과태료 대상인데 그 중에 50%를 사업비로 써버렸어요. 그거는 직원들의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어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좀 그동안 잘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도 익산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제일 큰 요구 걱정이 기업 유치하자, 있는 기업들 어떻게 잘 운영하게 할 거냐. 항상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강조하고 떠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의 심장과 같은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의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도 같고, 근데 특히나 심각한 건 지금 그런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계기로 아마 노조위원장님도 통해서 아마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익산의 이 산업단지에 지나시다 보면 굴뚝이 가장 좀 높게 올라있는 그 부분 딱 하나 부서져 있죠. 굴뚝이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익산 상공에너지고 LG화학 바로 옆에요. 한번 이제 지나다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그런 관심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바뀌잖아요. 네.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공에너지가 그 5개 대기업과 6개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11개 이 산업단지는 기업들에게 그 스팀을 공급해서 그 스팀을 에너지로 해서 이제 회사들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다가 사기업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해 가면 저 에너지 값이 저는 당연히 오를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측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4년 전에 한 번 인상을 했고요. 그전에는 전국 최저가 수준이었어요. 예. 10년 동안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운영을 해왔고요. 익산의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다른 공장에 있는 물량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저희가 막 감당을 못할 정도까지도 운영을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또 한 번 인상을 했어요. 네, 그때는 저희도 반대를 좀 했어요. 저도 반대를 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에서 이제 지시를 하니 저희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4년 전에 했을 때 매출액이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오르긴커녕 20%가 줄어버렸어요. 에너지 값을 인상하니까 오히려 기업들에서 쓰던 에너지를 줄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를 다른 데다가 이제 다른 보유하고 있는 공장들이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부분에 다른 더 저렴한 것으로 이제 빼버리는 거죠. 가동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동률이 줄어들면 거기 직원 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제 11개 기업이잖아요. 다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익산 경제까지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게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집에서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 많이 올라가면 쓰던 에너지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 동네만 특히 더 많이 올라가면 나 그럼 다른 동네로 이사 가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생산하던 거 여기 나 공장이 다른 도시에도 있는데 저쪽 도시에서는 전기요금이 조금 여기보다 적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서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여기서 줄이든지, 이런 것처럼 이 기업들도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최저렴하게끔 하는 게 보통은 기업 심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 상공에너지가 최초에 설립해가지고 석탄하고 그 폐기물류 SRF를 같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금 중부발전이 인수해 가면서는 지금은 목재류 SRF, 그래서 어떤 우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드칩, 우드 펠릿, 이런 어떤 재활용 원료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익산 상공에너지를 인수해 가면 폐기물류 SRF로 바뀔 소지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측되시는 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을 떼다 보면은 이제 악취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운영했던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관공서 같은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도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또 알아봤는데 이제 언론에 잡힌 게 있더라고요. 울산에 어디 공장에서 다이옥신을 이제 불법 배출로 해서 그런 언론이 뜬 보도가 됐던 부분이 그런 업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랑은 절대 이제 원래 발전소라는 게 환경 규제치가 있고 그 네.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절대적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길 정도의 업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준이 보이는 거죠. 사모펀드에 참여한 회사가 울산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그것이 걸렸다고 하면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죠. 다이옥신은 거의 1급 발암물질이고 맞습니다. 매일 태우는 우리 구성동에 있는 쓰레기 네. 소각장에서도 다이옥신만큼은 배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저희가 규제하고 철저하게 하잖아요. 규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니까 더 걱정도 되는데요. 이산단이 이제 지금 익산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산단이 시내에서 그렇게 먼 지역에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산단은 바로 익산의 영등동, 어양동, 부성동, 팔봉동 바로 옆이니까. 예, 익산 도심 인구의 거의 반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상공에너지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위원장님이 쭉 13년간 일해 오시면서는 그래도 어떤 그런 환경 규제치를 최대한 잘 지켜서 그런 어떤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잘 운영해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예를 들면 가격 재평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고용 문제라든가 또 요금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어떤 또 지역의 현실,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 관련해서 상당히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원료를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그게 이런 4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입하려고 하는 사모펀드하고 협의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좀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이 안정이 되겠죠. 고용이 안정되면은 저희 직원들도 이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부담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각 금액에 대한 다시 한번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도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업무 처리라면 그 부분 한 번 정도는 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사모펀드보다는 그래도 공기업이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중고발전 같은 곳이 하면 편하죠. 그리고 안정이 되니까 안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사기업이라고 만약에 저희가 다니고 있는 곳이 진작에 사기업이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그랬거나 하는 업체였으면 저희는 아마 노조 만들지도 않고 다 그냥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11개 업체도 걸려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지역, 국회의원, 시청, 고용노동부 해서 여러 군데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도객신당 쪽에서 좀 도움을 주셔갖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얻을 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기업밖에 없어요. 사기업은 불가능하죠. 이걸 인수하겠다고 하는 사모펀드가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제대로 수용하고 이제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도 앞으로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만약에 또 한번 아직은 그게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좀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할 것 같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자,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늘리자, 그래서 청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익산의 정치인들, 행정 아니 이렇게 큰 거래가 익산의 거의 이산업단지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심장과 같은 이런 기업이 헐값에 매각되는 이런 일들이 작년 12월부터 거의 지금까지 이게 쭉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익산의 정치인, 행정 누구도 몰랐다는 거. 노조에서 이 문제 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노조 결상하시면서
성명 내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시나 이런 곳들을 좀 찾아가셨을 것 같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익산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에너지 공급하는 회사가 에너지를 더 비싸게 공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특히나 공기업이 사모펀드에게 헐값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는 이거 문제 있다 뭔가 목소리 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좀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기업을 다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 기대도 안 하고 이제 다른 곳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작은 기업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저희가 여기가 멈춰지게 되면은 그냥 하루에 수십억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할 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제일 처음 익산 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 돌아다녔죠. 제가 네. 발품을 팔아서 말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보고서 다 작성하고 또 거기 또 입맛에 맞게끔 다 맞추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제 생각 외로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찾아가시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뭔가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요청들 많이 하셨는데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받기는 힘든 중부발전이 매각하겠다고 하는 우리 경영정상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적자 기업을 좀 우리는 매각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중부발전의 논리도 있겠지만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데 발벗고 나서서 막 노조위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니시면 기운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못 느끼실 정도의 어떤 좀 그런 상황이었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청, 중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었고, 사람도 불렀었고, 들어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네. 그리고 이 가치 평가는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중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언급될 때마다 중부는 오히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더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면 중단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때는 진짜 조사라는 것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영에 관련돼서는 노측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도 그 거래에 대해서 잠깐 멈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큰 부담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게 들면 좀 야속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포함 12개 업체에 그렇죠.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낼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요. 익산의 상공에너지 포함 12개 업체, 상공에너지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11개 업체에 사실 그 경영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걸린 에너지 공급에 관련한 문제인데 이후에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러게요. 제가 익산 상공회의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 입장 발표를 하셨고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되신 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면 제 생각에는 일단 좀 도대체 이 매각의 어떤 가격 결정은 제대로 된 건지 중부발전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더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노조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매각을 계기로 해서 제가 관심은 가졌지만 앞으로도 이 산업단지는 우리 1970년대부터 익산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산업단지였고 앞으로도 또 계속 존재할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이 회사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그래도 영상 보시는 익산 시민분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각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싸울 시간도 얼마 없다라고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중부에서는 계속 이제 밖으로 이런 정보가
나올 때마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략 한 7분 정도에서도 중부발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뭐 권고사항도 있었고 요청사항도 있었고 했지만 아랑곳하진 않더라고요.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럴 때마다 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좀 일다운 일 하면서 이런 노조 활동보다는 그런 욕구가 더 많거든요. 정상적으로 좀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공공의 목적성을 띠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익산 좀 경제에 기여를 끼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해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중부발전이 계속 여기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매각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부분의 운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하고 도움이 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많은 관심과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막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1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익산의 이산업단지에 에너지 공급하시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지금도 이런 공공성에 기초해서 익산 상공에너지가 더 잘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부터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지금도 간절히 중부발전이 그대로 동기업으로서 익산 상공에너지를 계속 매각하지 말고 운영해 주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저는 촉구하고 싶고, 왜 전북만 버리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 또 해주신, 바쁘시고 많이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오성택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의 영택시 인터뷰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